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전국민 1차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했지만 확산세가 거센 상황인 만큼 이번 추석 연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해서 추석 방역 대책과 백신 접종률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추석이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방역당국의 진단이 나왔는데요. 교수님께서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1차 접종률이 70%에 도달을 했지만 네. 아마 내일까지 이번 주만 3일 연속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도권 특히 서울은 그 교통과 사업장이 모여있는 그 대규모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8월, 9월 연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추석 이후에 수도권에 확산된 영향이 아마 비수도권의 풍선 효과를 유발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유행의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부터 일주일간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기간에는 집에서만 지금 최대 8명까지, 가정에서만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이 모임을 가질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집에서 모이시더라도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게 되고 그리고 환기를 하는 경우에 훨씬 감염 위험이 적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8명이지만 각자 모이는 시간을 좀 따로 하거나 모이더라도 식사만은 따로 하시게 되면 감염의 빈도를 줄일 수 있고요.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번 추석까지는 비대면을 권고드립니다. 가족 모임 시에는 네. 반드시 집에는 창문에 환기를 꼭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대화를 할 때는 불편하시지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네. 요즘 바깥 날씨가 이렇게 뭐 차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기온이. 그러니까 네. 좀 집에 방에 환기나 이런 것들 방문 열어놓고 좀 계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뭐 차가 다 고속도로가 막힌다는 소리 들리는데요. 약 94% 정도, 3,200만 명이 이동하는데 94%가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동 과정에서 휴게소를 들리거나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꼭 좀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 있다면요. 네, 휴게소에 들리실 때는 어차피 거기에서는 식사를 할 수는 없고 포장만 됩니다. 그래서 네. 식사나 음료를 가지고 와서 개인 차량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는 음식 섭취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만 잘 해주신다면은 그 이동 시간에는 크게 감염의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석 연휴 중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백신 접종도 지금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문을 연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백신도 접종받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백신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 어떤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백신 접종 후에 3일 이내에 가벼운 근육통이나 발열은 괜찮지만 그 이상의 두통이라든지 급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흉통, 출혈 같은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응급의료기관을 가셔야 되고요. 지금 전국에 응급실이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추석 연휴 동안 다 문을 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전국민 70% 1차 접종이 선행지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겁니까? 전국민 70%를 2차 접종까지 하게 되면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감염의 전파율이 줄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네. 덴마크나 싱가포르처럼 지금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70% 이상 2차 접종이 완료한 경우에는 효과가 있지만 50%에서 방역을 완화한 국가 영국이나 미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70% 정도를 우리가 집단 면역에 가까운 수치로 보고 있지만 가능하면 80% 정도가 훨씬 더 안전적인 그런 방역을 완화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종률을 80%까지, 그러니까 접종 완료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그렇게 하면 어느 시기쯤이면은
80% 접종률이 나올 수 있을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이시는지요? 네, 지금 9월까지는 아마 2차 접종이 50%, 지금 40대 이하 젊은 분들이 접종을 1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이 되게 되면 2차 접종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시점이 70%고 지금 한 500만 명 정도가 미접종자가 있는데 그분들을 조금 백신 접종을 격려를 하고 특히 젊은 층의 부작용이나 이러한 사례에 대해 적극 검사나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 10월 말까지라도 전 국민 80%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면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 시점이 되게 되면 11월 초 정도는 아마도 해외에서 경구 치료제가 상용화될 수 있고요. 네. 또 국내에서는 항체 치료제가 흡입용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가정에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같은 의료 체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료 체계로 우리가 독감처럼 집에서 경구 치료제를 복용을 하고 증상이 나빠질 경우에만 병동에 입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게 되면 중증 환자, 사망자 감소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복귀에 첫걸음을 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영업시간도 지금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영업시간 해제 좀 풀어달라,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네,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면 지금의 영업시간이나 영업 제한 인원수를 분명히 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실내 공간에서 모든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 시점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전 세계가 동시에 백신 접종이 70% 이상 이루어져서 새로운 변이나 확산이 중지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가운데 11월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던 것으로 제가 지금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지금 MSD에서는 9월 말에 아마 긴급 승인 신청하면 10월에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국내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아마 선구매를 지금 생각하고 선구매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선구매를 하게 되면 11월 정도 발매 시작과 동시에 국내에 도입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경증에서 중등도로 갈 수 있는 이러한 확진자들 위주로 먼저 투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를 그 치료제든 뭐 이름을 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겠는데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치료제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독감 때 집에서 복용하는 타미플루가 경구 치료제로 5일 복용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MSD에서 개발하고 있는 약도 타미플루와 똑같은 정도로 경구치료제 5일 복용약입니다. MSD뿐 아니라 파이자에서도 같은 경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타미플루를 개발한 로슈도 마찬가지로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 3개 회사 중에 가장 빠른 게 MSD고 파이자나 로슈는 아마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경구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백신 접종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돌파 감염이나 백신을 맞지 않은 분이 감염이 됐을 때는 경구치료제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네. 일상생활 복귀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의 어떤 그 외부적 환경이나 상황 자체는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해외에서 위드 코로나 개념으로 개방을 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백신 접종률을 올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자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맞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백신 접종 1, 2차 접종 간격을 이제는 화이자 원래 이제 했던 것처럼 화이자 3주 그리고 모더나하고 아스트라제네카 4주 단위로 맞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맞아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괜찮습니까? 네, 원래가 파이자가 3주, 모더나가 4주였는데 국내 백신 수급이 조금 어려워져서 간격을 6주로 연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백신 수급이 좀 원활해지면서 자녀 백신으로 신청해서는 3주, 4주, 아스트라제네카도 8주, 12주에서 4주로 접종을 하셔도 되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도 원래 12주로 됐던 것은 미국, 영국 연구에서 12주 때 그 항체 형성이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었지만 네. 미국 연구에서 할 때는 4주 간격을 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예방률을 보였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도 4주 간격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 백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조정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접종 간격을? 네.
네, 그것은 아직까지 정부가 발표를 안 했지만 사실 지금 40대 미만의 젊은 층들이 9월에 접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래대로 모더나 화이자 접종 간격을 4주, 3주로 다시 조정하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군요. 왜냐하면 접종률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미국 FDA가 자문단 회의를 열어서 부스터샷 접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부스터샷은 해외 일부 연구에 보면 5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면역이 좀 항체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혈액암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부스터샷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 3월에 접종한 요양시설에 계신 기저질환자라든지 의료인들이 접종 기간이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네. 항체의 역할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아마 10월 이후에 부스터샷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